한우영녀 인사드립니다. 네, 함께 진행을 맡은 이인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야기쇼 아름다운 내 인생은요, 우리 삶에 귀감이 되어줄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또 관절 치료의 명의 최남현 교수님과 함께 이 시간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 사이에 더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환자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그러셨나 봐요. 네.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수님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무릎 건강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인사와 오늘 방송에 네. 각오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바쁘신 중에 이렇게 무릎 관절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로 요새 이제 100세 시대를 맞는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그 100세 시대를 맞아서 나이가 드는 8, 90세에도 어떻게 건강한 무릎 관절을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러한 그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교수님 지난 시간에 제 기억에는 65세 이상이면요 대부분이 다 관절염 증상이 보인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나 속상해. 노화는 자연스러운 거고 예. 그런데 연세가 80세가 넘어도 관절이 건강하신 분들은 계신가요? 네, 이제 대부분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65세 이후에는 이제 많은 60에서 90% 정도에 네. 달하는 분들이 관절 변화를 이제 보이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8, 90이 되셨어도 예외적으로 증상도 없고 또 엑스레이를 찍을 기회가 있어서 찍어보면은 정말 엑스레이도 어떤 관절 변화가 없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참 관절 깨끗하게 잘 지내오시고 증상도 또 여쭤보면은 불편이 없었더라고요. 네, 복 터주신 복 받고 나오신 예. 분이죠. 네, 그 연세에도 무릎이 건강하시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거죠. 그럼 뭐 비결이 따로 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지. 부모님한테 아주 건강한 무릎 유전자를 받고 제일 태어나셨다고 부러운 네, 제일 부럽다. 생각이 되고요. 그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뭐 잘 관리가 안 되셨을 텐데 네. 어떤 생활 습관이나 그렇죠. 뭐 운동요법 본인들이 건강에 대해서 또는 무릎 관절 건강에 대해서 정말 관리를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관리도 잘 네. 하고 네. 교수님도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네. 교수님 무릎은 지금 어떠신지 좀 궁금하네요. 네, 아직까지는 뭐 무릎이 불편해서 예. 치료를 받거나 검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행히. 쌩쌩하시다. 야, 교수님도요 타고나신 건가요? 그렇네요, 진짜. 타고나셨네요. 네. 근데 그만큼 또 관리도 많이 하시죠, 아무래도 그렇죠, 전문의시니까. 아무래도. 네. 예. 우선 집안적으로 볼 때 그 부모님들이 관절 때문에 이렇게 뭐 고생하신 것도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스포츠 활동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무리한 운동은 하지 않았었고 주로 운동을 했다면은 그냥 근육 강화 훈련 연습이나 걷는 거 위주로 쭉 지내왔죠. 그러니까 과하게 쓰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하는 건 좋지만 너무 이렇게 관절에 무리되지 않는 한도 그렇죠. 내에서 예,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관절염의 이제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교육이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건강한 무릎 관절을 위한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우선은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뭐 체중 조절도 있고 뭐
저 여러 가지 들 수 있지만 특히 그 무릎에 무리가 가는 자세나 행동은 관심을 갖고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이웃 일본도 그렇지만 좌식 생활을 맞아요. 많이 하는 그 문화권이거든요. 그 뭐 양반 자세를 많이 한다든가 가사 일을 할 때 또는 종교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네네. 이러한 그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데 우리 그 저 관절에는 무릎을 쪼그릴 때 우리 정상 그 체중을 일로 봤을 때 네. 6 내지 8배의 그 하중이 무릎 관절에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런 자세를 반복해서 자주 한다면은 예. 아무래도 관절에는 무리가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6 내지 8배면은 제가 70kg가 나가거든요. 네. 그러면 한 560kg 정도의 하중이 여기에 실릴 그렇죠. 수가 네, 있다는 네. 예, 거잖아요. 야, 그럼 무릎이 좀 성한 게 이상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도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작업이나 예. 그 활동은 관절에는 상당히 그 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뭐 이웃 일본 예도 들으셨습니다만 좌식 생활 문화권이고 외국은 네. 이제 입식 생활을 많이 입식, 하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서 청소를 할 때도 사실은 이렇게 무릎 꿇고 하잖아요. 무릎 꿇고 네. 걸레질 할 때 네. 예,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무릎에 그렇죠. 예. 안 좋은 거죠. 네. 바닥에 꿇어 앉아서 걸레질을 하는 것보다 네. 요즘 그 많이들 그 사용들 하시는 것 같은데 서서 할 수 있는 그 대걸레를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무릎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건 또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쉬울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거 체중이 이제 체중. 아까 위험 네. 요소 관절염의 위험 요소 중에 이제 체중이 들어가는데요. 체중을 줄여주는 것이 우리가 관절에 하중을 적게 가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체중이 5kg 늘었다. 그러면은 관절에 가는 하중은 3배 정도가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5kg 정도가 간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의학지에 나온 이제 보고긴 한데 10년 동안에 예. 걸쳐서 비만한 사람이 5kg의 체중을 줄인다면은 50% 정도의 관절염 증상이 감소된다는 이제 보고도 있고요. 체중은 어쨌든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참 그 이 다이어트는 평생 걸쳐서 해야 되는 숙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좀 나도 그냥 듣고 빼려고 보면. 난리 네. 쳐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살 빼기가 바가지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은 근데 뭐 아직 날씬하신 편이에요. 아니요. 네. 저도 살쪘어요. 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꼭 그런 소리를 네. 들으려고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럼 그 살만 빼도 무릎 건강은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관절염이 지금 있으신 분들에게도 다이어트는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관절염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네. 체중이 많이 나가는 만큼 하중이 더 가서 증상이 그만큼 더 심해질 수 있지 때문에 줄이진 필수네요. 못하더라도 늘리지는 네. 유지는 해야 늘렸습니다. 된다. 다이어트는 네. 필수. 그러게요. 네. 네. 그리고 또 무거운 짐을 드는 것도 당연히 안 좋겠네요. 그렇죠. 이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본인은 무거운 거 안 드신다고 하지만 아기를 업고 오신다든가 뭐 이렇게 그 장바구니 같은 네. 거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기를 안아주더라도 그 소파에 앉아서 그렇게 서로 교감하는 식으로 안아준다든가 아니면 유모차에 태워서 네.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것이 좋지 업고 다니거나 안고 다니는 거는 그만큼 관절에는 부담이 많이 가는 네. 동작이 그러니까 말씀을 되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일상적으로 하는 의례적으로 하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 그렇지. 생활 습관 중에서 고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하나하나 행동을 하면서 이게 내 무릎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네. 또 그 외에 무릎 건강 관리하는 방법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많이 쓰고 활동을 했다면은 휴식을 휴식. 취해 주는 것이 관절에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과 관절에 강직도 좀 풀어주고 유연성도 줄 수 있고요. 쉬게 하면서. 네. 그러면 이제 염증이 있다면은 염증도 좀 줄여줄 수 있고 따라서 통증도 이제 줄어드는 이제 그런 점을 이제 우리가 휴식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쉬면 좋은 건가요? 또 너무 과도하게 쉬면 또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너무 과도한 휴식은 오히려 관절이 더 뻣뻣해지고 네. 유연성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적당하게 쉬고 적당하게 운동을 해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휴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정말 궁금한 게 운동에 대해서예요. 네. 아까 살을 빼는 것도 사실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지고 이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요? 이제 무릎이 불편하시더라도 이제 쉬기만 하면 안 되고 네. 운동을 네. 해야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초기 환자, 초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악화시키지 않는 정도에서 운동을 이제 하던 운동을 지속하시면 되는데 이제 증상이 이미 통증도 있고 하신 분들은 우리가 처음에 하는 방법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릎을 편 상태에서 들었다 놨다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근력 강화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근력 강화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근육도 튼튼해져서 무릎 주변의 근육이 튼튼해지면은 무릎으로 전달되는 하중이 이제 감소가 되는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무릎 주변에 생기는 그 근육이 결국은 근육이 에너지 소모가 많은 데이기 네. 때문에 체중 조절에도 그게 도움이 되죠. 네, 그러면요.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빨리 알려주세요. 예, 잠시만요. 운동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럼 무릎 건강을 위한 운동법을 본격적으로 배워볼 텐데요. 네. 앞서서 최남현 교수님께서 무릎을 위해서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진짜. 말씀을 네. 하셨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교수님? 네,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예. 두 분 여기 화면에 나오는 이분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알죠. 모를 수가 없죠. 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그렇죠. 분이죠. 네. 이상하 선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 엄청나죠, 이상화 선수 예. 진짜. 네. 금메달로도 유명하지만 혹시 또 뭐가 유명한지 아시겠어요? 저 알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요 허벅지, 금벅지. 예. 탄탄한 하체를 자랑하는 네. 이상화 선수. 굉장히 그 허벅지로 유명하죠. 네, 우리 이상화 선수가 우리나라의 국보급 선수이면서 네. 금메달도 따시고 했는데 최근에 무릎 건강 상태는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7, 8년 동안 연골 손상 때문에 또는 그 추격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했던 거는 이 허벅지 근육 강화가 잘 돼 있어서 네.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벅지 근육 강화, 근력 강화가 상당히 중요하죠. 예, 허벅지가 대단하군요. 옛날에 허벅지가 좋으면 허벅지고 엉덩짝이 좋으면은요. 맞아요. 어른들이 애를 숨풍 잘 난다 그러는데. 그만큼 자체가 중요한 있었어요. 거니까요. 네. 그런 말도 있었어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대신한다고 딱 그 맞아요. 말이 그 말인 딱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우리 선우 선생님이 명언 제조를 하신 것 같은데 우선 우리가 실제 사례를 보면 말이죠. 네. 무릎 관절이 아파지게 되면은 꾸준히 운동하고 개선해서 많은 그 도움을 받고 증상이 좋아졌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특히 그 허벅지나 종아리 근육을 강화해서 무릎에 가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운동요법의 근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하체가 또 특히나 뭐 제2의 심장이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네. 관절염에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우리가 이제 근력 강화를 하게 되면은 그 관절의 가동성이나 그 운동성, 유연성도 좋아지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중 감소로도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근육에서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체중 감소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만족할 수도 예. 있고, 우리가 잠도 잘 잘 수 있어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정말 잠이 보약이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맞아요. 있으니까 특히나 저처럼 불면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잠을 푹 자는 게 소원이에요. 소원. 정말 소원이에요. 그래야 이제 몸도 건강하고 회복할 시간도 내 몸에게 주는데 이제 실제로 그러면은 무릎 건강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운동이 있는지 또 좀 네.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것이 관절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가동성 운동하고 유연성 운동이 이제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력 강화해서 안정성 강화가 되면은 관절의 안정, 우리 체중을 잘 안정하게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필요하고, 또 하나 된다면은 유산소 운동을 유산소 하면서 운동. 네. 심폐기능 강화나 또는 지구력 운동을 하는 그런 운동들을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들이 있는지 교수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우선 그 관절 가동성과 이제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운동은 스트레칭이 되겠는데요. 네네네. 이제 누워서 할 수 있는 등 근육 스트레칭도 있고, 앉아서 할 수 있는 고관절하고 슬관절이 동시에 이제 네. 스트레칭 되는 네. 이제 직접 해보고 운동. 계세요. 예. 예. 네, 맞습니다. 예, 예. 고관절과 이제 예. 좋습니다. 무릎 관절이 어우, 시원하네요. 같이 네, 예. 확실히. 네. 이것도 스트레칭. 같이 이렇게 해도 좋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할 수 있다면 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네네. 이제 무릎하고 그건 이제 하체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저런 이제 자세는 근력 좀, 강화 운동이 있겠는데, 아, 근력 예. 강화는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코어 근육이라는 이제 대퇴 근육하고 종아리 근육을 증가시키는 운동인데, 지금 하시는 바와 같이 무릎을 펴고서 이렇게요. 힘을 한 10초 이내로 줬다가 힘을 뺐다가 또 그 시간이 되면 또 해서, 처음에는 뭐 10회 정도 반복해도 네. 좋고요. 그것이 이제 익숙해지면은 횟수를 점차 횟수를 늘려가면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쿼트처럼 네. 스쿼트. 예, 네네네. 예. 앉았다 그거는 이제 일어났다. 우리가 풀 스쿼트가 아니라 미니 스쿼트 정도로. 미니 스쿼트요? 예. 그거는 이제 본인의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무리가 가지 정도로 않게. 해서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앞으로 빼면 안 네. 되니까 뒤로 이렇게 예. 너무 잘하시는데요. 뒤로 네. 이렇게 빼셔야지만 앞으로 쏠려면 또 이제 무릎에 또 무리가 무리가 가니까 갈 이렇게 수가 하면 무리 있다고. 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무리가 안 가요. 그리고 이제 유산소랑 지구력 운동도 앞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유산소 운동은 결국 지구력 키우는 운동이 되겠는데요. 이제 걷기, 자전거, 그다음에 이제 수영 같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심폐 기능을 우리가 이제 강화시켜 네. 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겠고. 체중 조절은 안 들어간 데가 없네요. 네, 그렇죠. 예, 운동은 뭐 예. 뭐든지 다 칼로리를 소모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 함으로써 우리가 마음적으로, 정신적인 그 쾌감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요. 또 피해야 할 게 또 있잖아. 또 피하지 않아야 될 그런 뭐 운동. 먼저 자세적으로 피해야 될 것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너무 또 운동 종류에서도 과도한 운동은 이제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장하지 않는 우리 자세는 관절에 무리가 가는 자세, 쪼그려 앉는다든가, 네. 허리를 구부리고 물건을 번쩍 들어 올린다든가, 이제 이런 자세는 우리가 피해야 되겠고요. 운동을 많이 하면은 좋은 걸로 생각하고서 너무 과하게 하면은 오히려 더 부종도 심해질 수 있고 통증도 심해질 수 있어서 해가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그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운동하면서 일어나나 잘 살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에 대해서 항상 귀를 기울여 가지고 네. 해가 되지 않도록 운동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요. 내 몸에 귀를 기울였는데도
너무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하면 어떡하죠? 다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는 얘가 거예요. 다 오는 예. 거예요. 나 어디 아파, 어디 내가 아파. 길을 그러고. 기르는데도 그러면 어떡하죠? 그럴 땐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네, 맞습니다. 너무 간단한 방법이 있네요, 진짜. 그런데 네. 또 막상 병원에 가려면 또 걱정되잖아요. 하긴 그러니까 비용 아우, 때문에. 심각한 병이면 어떡하지? 맞아. 또 별거 아닌데 비용이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뭐 그런 걱정도 하시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걱정하실 네. 거예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병원에 선뜻 오시는 걸 꺼리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비용 문제, 또 가면은 수술하라고 그럴까봐 맞아. 어떨 거. 근데 이제 병원에 왔다고 다 무조건 수술을 권한다든가 모든 검사를 다 한다든가 이제 그런 건 아니니까 네. 증상에 맞춰서 제때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니까 뭐 정기 검진도 하고 사실 뭐 자주 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뭐 2년에 한 번씩 경련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좀 검진 받는다라는 네. 생각으로 좀 어디가 불편하면 우리가 바로 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전체적인 건강 검진도 중요하지만 네. 또 무릎이 뼈 불편하시다고 네. 느낄 때는 무릎에 대한 검진도 네. 미리 하셔서 별거 아니면은 이거 내가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네. 이제 그러한 심적인 그 만족할 수도 있고 걱정을 좀 덜 할 수 있는 이제 네. 그러한 경우가 되겠죠. 네, 정말 이게 정신을 쓰고 정신 건강에 대해서 정말 무시할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정말 괜히 내가 막 아프다 그러면 진짜 아픈 것 같아요. 네. 근데 병원에 갔다 선생님이 괜찮다 그러면 탄한 거 그니까요, 같아요. 진짜. 그런 차원에서는 꼭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몸에 병 드는 건 어쩔 수 없어도 몸의 병 때문에 마음의 병까지 생기면 그렇죠. 안 그러면 되니까요. 안 돼요. 네. 확실히 좀 그 부분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릎 관절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교수님과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초기 단계에서는 약물 치료나 그리고 주사요법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선생님께서는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저는요 일단 대부분의 관절염 완치기는요 안 되는 병이라고 맞아요. 네. 기억하거든요. 아픈 걸 줄여서 일상생활에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관절염 치료의 목적이라는 점이 생각이 나요. 네, 아주 정확한 그렇죠? 대답이십니다. 네. 우리가 이제 관절 기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한 사실이긴 한데 이 관절이라는 것은 두 뼈가 만나는 점에서 움직일 수 있고 네. 그리고 안정성도 가질 수 있고 내구성 오래 써야 되는 것이 이제 관절인데요. 우리가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뭐 먹는 것을 해결한다든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 때 이동할 때 꼭 필요한 것이 관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관절염이라는 것은 필히 올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정사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관절이 아프다면은 적절한 시기에 좋은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그 관절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그죠? 관절이 없으면 팔다리를 구부릴 수도 그럼요. 없지.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죠. 물건도 뭐. 잡을 네. 수도 없지. 이게 사는데 정말 불편한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아까 왜 양쪽 뼈가 이렇게 마주친다잖아요. 네. 그냥 뭐든지 사랑도 이렇게 마주쳐야 하듯이 맞죠. 이 뼈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예. 부딪히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손뼉도 마주쳐야 되고. 마주쳐야 네. 되니까.